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권의 혼술 10월 16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딱풀에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를 맞아서 다시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 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계속 패싱만 당했는데 이번에는 수사팀 라임 옵티머스 수사팀 확대를 하는데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을 시켰고 또 그 최강욱 그 공소시효 만료 4시간 전에 기소를 하는 것도 관철을 시켰다. 이성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전에 했던 것은 그렇다 치고 라임과 옵티머스 이 권력형 비리 의혹, 게이트 의혹 여기에 대한 수사를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도 다 동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지금 그 정권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여당 차원에서, 민주당 정치권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을 다시 압박을 하는 그런 일이 오늘 몇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강욱 씨는 그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 비서관에 발탁이 됐죠. 그런데 그 전에 조국 씨의 아들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 대가가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는 기소가 됐죠. 이미 대학의 입시 업무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대학의 입시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재판 중이고 그 사건을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내가 뭐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해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 겁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기소를 한 거죠. 그 기소 과정에서 이송윤은 또 반대를 했지만 윤석열이 밀어붙여서 관철을 시켰다.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 최강욱 씨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롱도 했습니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 자,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 어울리지 않는 감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서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기 바란다. 자, 이런 것이 공당의 대표, 범여권, 열린민주당,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공당의 대표가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본인을 기소를 했다고.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기소한 것도 아니고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이것이 또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본인 기소된 것을 모두 윤석열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욱은 그때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고 그 이후에 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에 앞장섰죠. 또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거 있었죠. 지금 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데서 조국 수호 그 집회를 서초동에서 열었는데 그때도 최강욱 씨가 열성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기소가 되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니 윤석열을 향해서 이렇게 거의 막말을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최강욱뿐이 아닙니다. 최강욱뿐이 아니고 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인데 이 장모 또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재수사를 받고 있으니 이해 충돌이 된다. 검찰총장은
으로 있으면 이해 충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소고발된 모든 사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고소가 되거나 고의적인 고소가 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다 이해 충돌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압박용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기지개를 펴니까 여러 군데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기정이라고, 죄송합니다. 저기 김봉현이라고 있죠. 김봉현.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그 배후에 있는 김봉현이 얼마 전에, 강기정, 그 청와대 그 정무수석을 했던 강기정에게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죠. 그래서 폭로를 했을 때, 자, 이것은 정권을 향한 경고다. 이렇게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내가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로비를 다 했는데 나를 보호하지 않으니 무슨 강기정 먼저 터뜨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김봉현이 갑자기 테러를 싹 바꾸면서 윤석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윤석열을 쳤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개요 정리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했는데 뭐 요즘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검사들에게 뭐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술을 사줬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검사들이 왔고 그 검사가 나중에 라임 사건의 수사를 뭐 했고 뭐 담당했고 이런 쭉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 당시 변호사도 다 부인하고 검찰들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소개시켜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쪽에서 이번 라임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김봉현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국회의원 기동민도 좋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강기정을 엮으라고 압박을 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엄청난 구형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기정 5천만 원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윤석열 쪽의 협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중형을 살 거야. 이런 협박에 의해서 했다. 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오늘 그런 장면을 냈지만 그 전에 본인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것이 있죠. 본인의 지인과 서로 문자 메시지. 그 지인이 요새 뭐 저기 라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뭐 그런 일에 돈 아끼는 사람이든가 펑펑 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 금강원, 민정실, 청와대 민정실 다 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무수석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내가 타고 있다. 그 밑에 라인 안 탄다. 난 최고위만 탄다. 하면서 정무수석 이야기했습니다.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것과 내가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는 건 일치하죠. 문자로 이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기정을 잡으면 윤석열이 봐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렇다면 이 문자는 뭡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서 강기정 5천만 원을 이야기했다면 이 문자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을 향한 이런 압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주변까지 지금 다시 꽁꽁 묶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 김봉현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아마 정권과 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정권과 딜을 하겠다. 그 진위와 상관없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오늘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야당을 흠집내고 윤석열을 흠집낼 테니까 나 좀 봐다오. 이런 딜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진위는 좀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정권에 나 좀 봐줘. 내가 그러면 윤석열도 잡고 지금 막 다시 활개치는 윤석열도 잡고 야당 국정감사 중인데 야당에게도 내 돈 줬다는 거 막 불 테니까 나 좀 형량 감수해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뿐이 아니고 윤석열의 핵심 측근 한동훈 검사장
검사장도 점점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3번 자천이 됐죠. 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장으로서 살해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법무연수원 분원, 용인분원에 갔다가 추미애를 비판한 다음날, 며칠 전에 다음날 진천으로 또 옮겨갔는데, 이번에는 진천으로 옮겨간 그 상황에서 감찰까지 하고 있다. 감찰까지 하고 있다. 그 법무연수원에서 제대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규정대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것을 뭐 근무 태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찰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동훈을 올가매겠다. 그것은 곧 윤석열을 올가매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국감, 지금 국정감사 정인으로 보러 나가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막습니다. 그 막는 이유가 결국은 윤석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도. 윤석열, 만약에 한동훈이 국정감사 정인으로 나서면은 윤석열까지 연결되죠. 윤석열의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감찰권을 행사하고 그런 문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패싱하는 문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의 턱 밑에서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국감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죠. 결국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이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다시 할 것인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특별수사본부 구성도 추미애 장관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여론화시키고 이런 일을 할 것인지 그런 윤석열의 의지가 모레부터 새로 시작되는 그 주에 아마 윤석열의 의지가 지금 밝혀지면서 아마 한번 폭풍 해오리가 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목요일에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출석을 해서 과연 야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를 어떻게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윤곽을 밝히고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그 생각들, 그리고 또 이 수사팀 구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밝히게 되면은 다음 주가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 사이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밤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